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주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서동수 과장과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눌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중국의 GDP 발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얼마 전에 이제 AIIB 이제 출범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7%에 거의 육박했다. 이 얘기는 뭐 6.9% 정도 아마 예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시장의 예상도 좀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시장의 하박 압력을 지속적으로 뭔가 좀 증가를 시키는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네. 첫 번째로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시장들의 뭐 실적에 뭐 악화되는 이런 컨센서스들이 좀 집중되면서 미국 시장의 하락.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더 중요한 위안화의 불안정,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로 인한 중국 증시의 불안, 이 두 가지가 최근에 시장의 하락을 결정짓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런 자산 가격들의 센티멘트가 상당히 좀 많이 붕괴가 되고 자산 가격으로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원래 중국에 관련된 경제 지표라든가 2차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적이 없었었는데 지난주에는 이런 것들까지도 중국 증시의 하락과 상승을 견인하고 앉게 만드는데 좀 여러 압력들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증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나오는 경제 지표가 만약 잘못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센티멘트도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또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중국 GDP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중국 증시를 살펴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히 선전해줬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반등에 나서면서 소폭 오름의 마감지였는데 상당히 또 장중 출렁임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구간대거든요. 그렇죠. 오늘 나타낼 이제 지표 흐름들에 대한 전망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GDP 성장률까지 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시장에서는 여기에서 제대로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은 이미 모든 투자자들이 알고 있을 거라는 전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산업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서비스업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중국 경제가 소매 판매가 어떠한 식으로 이제 증가폭을 나타내느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일단 CNN 머니에 따르면 19일 일단 오늘 이제 중국의 GDP 성장률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2015년 종합해서 한 6.9%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 분기에 이제 지난 분기가 이제 6% 후반대를 나타내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여기서 너무 떨어지지만 않으면 사실 한 분기 GDP 성장률로 연간 GDP 성장률을 확 깎아먹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근데 웬만하면 글로벌 IB들은 이 정도는 충분히 부합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016년도에도 한 6.5% 정도는 나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보시면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1990년도에 굉장히 낮은 숫자를 기록하고 이후에는 사실 10년 전 정도부터서는 한 10%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7%가 돼서 상당히 좀 안 좋아지게 된 것처럼 일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옛날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았을 때 10% 성장하는 거하고 지금 규모 자체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경제 한 70% 육박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7% 가까운 정도의 성장은 이전에 2차 제조업으로는 절대 내지 못했던 양의 수준을 서비스업으로 일단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섹터에 이미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차이신 PMI 중에 서비스업 지표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GDP 성장률이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2차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관련된 포션 자체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GDP 성장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 자체는 중국이 하고 있다라는 서비스업 자체도
별거 없구나라는 이런 인식을 낳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 경제 구조에 대한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상당히 좀 판단을 가늠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GDP 성장률 너무 낮게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국 증시의 하락 트리거로 더 이상 작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2016년도 GDP 목표 달성 관련된 얘기, 공격적인 통화 완화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중국의 GDP 발표 어쨌든 예상치 범주 내에서 우리가 전에부터 얘기를 했던 그 범위 내에서 좀 나올 것이다. 그리고 2016년에는 조금 더 떨어지겠지만 지금 중국의 산업 어떤 개편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크게 좀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이 민감도가 좀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좀 흐름이 지금 중국이 이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좀 어떻게 해요?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도 괜찮을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 국가의 경제가 연간으로 6, 7%의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측면,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의 가장 좀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공기업들의 부실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효율성을 좀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진핑 당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 경제 성장률의 컨센서스와 위안화 환율의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표인데요. 글로벌 IB들,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간, BOA, 이러한 회사들이 2016년도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낮게는 6.2%에서 높게는 6.7%. 결국에는 이제 평균을 따져보면 6.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도 6.5에서 시작해서 평균치로만, 맨 밑에 있는 평균치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 6.6위안, 그리고 3분기 6.6, 그리고 4분기 6.64. 한간에는 7.5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런 마지노선을 긋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만, 역외에 있는 위안화 예금 관련해서도 지급 준비율을 도입을 시키면서 좀 위안화 안정을 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의지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위안화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GDP 성장률이 6.9% 내외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중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상당히 낮아 보인다. 사실 상승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약재들은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중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라갈 만한 어떤 뚜렷한 어떤 모멘텀은 없지만 그래도 하락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어떤 리스크들은 어느 정도 이제 모두 반영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네, 오늘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10시 45분 전후로 GDP 성장률 발표와 더불어서 컨센서스 부합 여부 체크해 주시면서 전략에 또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중국 이슈로 점검을 해드렸고요. 다음 이슈 역시 아시아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본 채권 시장의 훈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일본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지금 채권 시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글로벌에서 이제 글로벌리 위험에 피해,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 되는 국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일본 채권이 좀 많이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가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엔달러 지금 달러에 나오고 있는데 118엔이 붕괴가 됐습니다. 생명선과 같은 환율 시장에서 200일선이 가장 좀 생명줄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지금 내려앉아, 그러니까 약 강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주식으로 치면 골든 크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강세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은 투자 아이디어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증시가 안정화 단계를 잡고 이제 안정화 단계를
가져가면서 좀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엔화의 움직임에도 주목을 하셨거든요. 거의 12월 중순까지 엔저가 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의 한 달 남짓한 기간 내내 엔화는 좀 강세를 띠면서 엔달러 환율이 꾸준히 좀 하락했고요. 지금 거의 117엔선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추가적인 우리가 지금 리스크 오프 국면에서의 찾아볼 근거들이 더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위에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 이 재패니스 본드 시장에서 순누적 순매수를 얼마만큼 보이냐인데요. 계속 여기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 연말에 상당히 좀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 네. 연초가 되면서 올해가 되면서부터 2016년도죠. 여기 15년도로 잘못 나와 있네요. 끝에는. 근데 2016년도가 들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되고 추가적으로 재패니스 옌 스팟이 계속 118엔, 117엔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단순히 그 위험 회피 국면이라고 생각, 뭐 달러를 사면 저는 된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엔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약세가 많이 진행이 돼 있는 국면들. 달러는 이제 평균치보다도 한 2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들이었지만 엔화는 사실 그 반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일본이 약간 좀 선순환 구조로 지금 진입을 하는 부분들, 단칸 지수들이 이렇게 회복을 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뭐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상당히 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일본 정부 자체에서 상당히 좀 압박들을 많이 넣으면서 임금 상승을 무조건 시켜라.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표 기업들 도요타 같은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을 하는 이러한 이제 선순환 굴레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측면들에 좀 주목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순간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블룸버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 채권 매수자, 사실 그 수많은 양적 완화 조치라는 것들 다 국내에서 이 모든 채권들을 가져갔었는데 이거 다시 제대로 못 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자 외국인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매물들을 받아주면서 실질적으로 좀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들 중장기적으로 좀 될 가능성이 있다. 2014년도 5월 이후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엔화의 최근 며칠간의 이런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관련된 어떤 섹터들, 어떤 부분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고 앞으로 엔화의 흐름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뭐 엔화 흐름에 따라서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진상승으로 이어진 적은 지금까지는 없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센티멘트하게 한 엔화 매출이 높은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엔화 강세 조짐이 있을 때마다 한 20% 30%씩의 상승은 항상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신뢰성이 높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엔화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좀 기대감은 충분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좀 크게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엔화 강세 움직임, 좀 조짐이 보인다라는 흐름을 저희가 포착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에서 달러당 117엔대를 뚫고 더 내려갈 경우 그런 엔화 강세 흐름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엔터 쪽의 수혜 흐름을 좀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메리츠 종금증권 소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